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밤사이 또 하락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한마디로 보면 FOMC의 어떤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이후 발언들에 대한 충격이 그냥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뭐 이틀 만에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시장을 반전시킬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계기를 지금 찾기는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은 좀 보수적 관점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징후가 조금씩 좀 개선될 모양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가장 우리 주시장에 영향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서는 금리랑 환율인데요. 금리는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같은 경우가 3.7%까지 넘어선 채 지금 끝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결국 시장이 버틸 힘 자체가 좀 찾기 쉽지 않습니다. 3대 지수가 오늘 하락세를 계속하면서 다우와 S&P 합이 한 0.3에서 0.8, 나스닥은 1.3% 넘는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 섹터만 반등했는데 사실 헬스케어 섹터라는 것 자체는 어떤 종목별로 워낙 천차만별하고 물론 크게 그 안에 같은 섹터에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하고 종목별로 많이 다른데요. 오늘은 실제로 일라일릴리라는 기업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도 또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레포트가 나면서 주가 이제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었죠.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오늘 뭐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 오히려 반대로 어떤 기술주라든가 임의소비재 이런 것들 특히 금리의 상승에 약간 취약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오늘 하락폭이 오히려 깊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가 보면 오늘 이제 유가는 이제 강보합 정도 움직였고요. 이제 10년물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3.7%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5월달에 3.5% 이거 뚫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 생각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틀렸죠. 여하튼 3.7%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시장의 요즘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그 외환시장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는 큰 틀에서 보면 오늘도 좀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먼저 금리 올라갔고 뭐 다른 나라도 뭐 같이 올라간 나라가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하튼 지금은 어저께로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금리와 다른 나라의 금리가 어찌 됐건 각자의 위치에선 벌어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오늘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일본의 엔화, 달러와 엔화의 움직임인데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많이 반영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 어느 정도 뉴스가 많이 나왔겠지만 일본 당국이 1998년 이후죠. 그러니까 98년 이후 거의 24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엔화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엔화를 더 이상 떨어뜨리면 안 된다. 즉 이 그림으로 보면 더 올라가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 이걸 이제 방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정 수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죠. 어저께는 실제로 돈이 들어가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하튼 그러다 보니 달러 엔 환율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추세적인 걸 보여드리고 그러한 그림도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짜리 보면 그냥 급하게 환율 자체가 내려가는 것들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조금 전에 이제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라릴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소위 제약주 중에 하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운데 상당히 강했던 것입니다. 일라릴리는 뭐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지만 소위 가장 큰 거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네네. 당뇨병도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저도 뭐 의학 지식은 없지만 스테이지 2란 단계에서 허가가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가 소위 비만 치료제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나온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허가 난 건 아닙니다. 허가 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이미 그 임상 실험하는 쪽에서 보면 과체 중에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아직 그게 다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FDA에서 승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뭐 20%의 체중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를 아마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싹센다라는 거 아마 맞으신 분 계실 텐데요. 네. 맞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기다리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자고. 맞으시려고요?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근데 네. 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건데 이게 허가가 난 건 아닌데 이 비만 시장이 워낙 크다는 겁니다. 지금요. 과체중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고 특히 이제 미국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산은 됩니다. 이미 비만차를 허가받은 것들이 몇 개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시장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UBS가 이미 많은 쪽에서 이미 그런 레포트를 냈는데 오늘 이제 UBS가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고 목표 주가를 한 10% 올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일라릴리의 주가의 어떤 반등을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아시는 분 위주로만 하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노바맥스는 이제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60미니스에 지난 주말에 나와서 이제 끝났다고 하니 그렇죠.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니 좀 상당히 그다음 모더나도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반등도 했지만 오늘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오늘 내렸습니다. 레나는 이제 주택건설 업체인데요. 이번에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익은 이제 기대 이상은 나왔고 매출은 약간 부족했는데 가이던스가 나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돼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팩트세에서 이제 재무 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인데요. 오늘 기대 이하 실적은 나면서 8%가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았던 건데 사실 소위 비트코인의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크게 얻어 터진 것이 페이팔과 블락이죠. 네네. 블락은 예전에 이름이 스퀘어인데요. 미주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고요. 목표 주가가 진짜 미국 무섭습니다. 125달러에서 반도 안 되게 내렸습니다. 지금요. 얼마까지 내렸습니까? 57달러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블락이 5.9%가 오늘 떨어집니다. 블락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름이 스퀘어라는 거 네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그 주요 기업 중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합 정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모처럼 좀 나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 똑같이 지금 주가가 52주 최저가를 떠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최저가까지 떨어진 것이 2020년 4월 이후죠. 정확히 보면 떨어진 것이 메타 플랫폼스인데요. 네. 오늘 좀 나름 이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가 뭐 1% 내외 오늘 반등한 것이 있겠고요. 그밖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오늘도 4에서 5%까지 떨어진 것이 오늘 전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이제 이번 주에서 뭐 여러 가지 레나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 가장 큰 아마 관심권이 있는 정도는 코스트코 종목이었던 것 싶습니다. 네. 코스트코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소폭 상회했고요. 비슷한 거 초록색으로 쓴 것이가 다수가 되겠습니다. 동일 점포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10% 넘는 모습. 미국만이 이제 9.6%였는데 전 세계 평균으로 동일 점포가 10% 넘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었겠죠. 다만 이제 재고가 컨센서스 대비 좀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마진율이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마진율 자체가 생각보다 약간 부족하게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의 시간에서 하락으로 반영되면서 뭐 완벽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네. 3.56% 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2.5%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 아마 이번 주말까지 해서 그 월가의 의견이 상당히 업데이트되지 않을까. 뭐 좋다는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다음 주 초에 이제 반영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월가에선 과연 지금 FOMC 이후에 일단 금리 결정과 앞으로의 뭐 경로 가이던스 제시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더 인상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이걸 보고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시간 여전히 상당히 지금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 이제 4.6이라는 거가 점도표가 이제 미디안 가격이 내년에 찍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보는 분들은 정확히 19번 중에 한 명을 빼고 6분은 거의 그것만 보면 딱 4.5, 4.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네. 냉정히 보면 4.75가 맞습니다. 4점 아래 거를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에 대한 소위 이 정책군의 최종이 4.9라는 사람도 있고 4.8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부에서 5.3 정도일 수도 있을 거다 하면서 상당히 내년에 이제 금리의 어떤 그 하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그 기대하는 걸로 이제 수학으로 계산을 하면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네네.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심리적이나 우리가 확신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 이제 제너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하락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의 그 외환 시장이 어저께 24년 만에 개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고는 안 하고요. 대변인을 통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좀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네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국내에서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뭔가 이제 이런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오늘 발표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번 주 초에 블룸버그랑 인터뷰했고 어저께도 또 일부에서 또 영상으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 뉴스가 나왔다서 이번에 뭐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일관된 얘기라는 건 미리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그 용어도 똑같습니다. 아주 길고 아주 지저분한 심각한 리세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리세션은 이제 연말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연말에 와서 내년 내내 어려울 거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40% 하락인데 이 40% 하락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40이 아니라 네네. 고점입니다. 고점은 4,800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약세장에 5월달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약세장도 큰일 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번은 보통 때도 30%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은 40%까지 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면 4,800에서 40%면 2,800포인트 언저리를 이분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펀드 스트레의 탐리는 여전히 주말까지 연말까지요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4,800입니다. 똑같은 노래입니다. 이분도.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쳤고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표 기술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오늘 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어떤 비용을 10% 감소한다고 지금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단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일 쉬운 게 경비를 줄이려면 비용을 줄이려면 사람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를 보면 정리하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지명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럼 제가 30일 안에 회사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쉽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쉽게 해고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까지 발표하면서 경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을 줬고 이번 분기에 테크 기술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탐리의 주장인 거죠? 탐리 주장이죠. 네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